소통은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입장을 마주한 자리에서 감정을 넘어 끝내 대화를 포기하지 않는 것. 품격 있는 리더는 정답을 강요하기보다 신뢰를 쌓으며 함께 답을 찾자고 말합니다. 지금부터 소통이란 무엇인지 보여주는 한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더 많은 혜택을 주고 그 선발되지 못한 거는 훨씬 불이익을 주고,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제 그 측면, 선발돼서 좋은 자리를 차지했으면 좋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 저는 이게 상당히 큰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똑같은 일하고도 덜 받고, 또 비정규의 기간이 짧을수록 더 적게 받아요. 예를 들어 알바는 더 싸게. 이게 완전 반대로 돼야 되거든요. 선진국들은 되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노동의 양극화를 강제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저는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그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국민적 공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우리는 대화를 잘 안 했습니다. 그냥 싸웠죠. 싸우니까 편이 갈려가지고 서로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개선은 안 되고 대립과 갈등은 격화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터놓고 얘기해야죠. 화나고 뭐 그러더라도 얘기해서 팩트에 기반해서 상식적인 결론은 서로 내주고, 이해관계가 달라서 합의할 수 없는 건 또 그런 건 싸워야 되겠죠. 또 그러려면 저는 이 대화를 일상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저는 민주노총이 그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아주 탈퇴한 지 오래됐죠. 뭐 이해합니다. 갔더니 뭐 이용만 당하고 말도 못하게 해놓고는 형식적으로 회의 몇 번 하고는 막 마치 대화를 엄청 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다수결 해놓고, 그러니까 화나죠. 그거 가서 그야말로 들러리. 그러니까 화나죠.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잘해 놨겠다. 뭐 그 점도 이해해요. 근데 최소한 우리 정부 안에서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부는 아직도 여전히 믿기 어려워서 국회 사회적 대화에는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나를 못 믿어서 그런가? 아니면 어차피 이재명 대통령도 잠시 있다가 떠날 거니까 어차피 정부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국회도 마찬가지예요. 국회는 오히려 더 빨리 긁지도 몰라. 어쨌든 신뢰라고 하는 게 필요하겠죠. 또 신뢰라고 하는 게 쉽게 생기지는 않습니다. 신뢰도 자산이라고 하는데, 그 많이 인출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평소에 많이 훼손되면 믿을 만한 일도 못 믿게 되죠. 우리 사회가 싸우고는 업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예를 들면 절대 빈곤을 벗어나는 게 급선무이다 보니까 일단 좀 참자, 견뎌라. 그리고 힘 약한 쪽이 좀 더 피해를 입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이제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이제 선진 강국의 반열에 올랐고, 그러면 노동도 존중되고 일터도 안전해야 되고 부당한 양극화도 없어야 하고, 또 그러려면 결국 사회 문화, 그리고 사회적 제도를 통째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말 진지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또 온갖 그 꼼수, 이게 다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기간에는 저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정부가 확실하게 중심을 잡고 책임을 져주고, 정말로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상황을 확인하고 양보하는 만큼 얻을 수 있게. 제가 기업 쪽에도 얘기를 해보니까 그래요. 자기들은 추가의 부담을 할 생각이 있다. 고용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생산성이 올라가고 자기들은 경영상 좋아지는 점이 있으니까 양보할 수 있지만 노동계가 그건 하겠냐? 절대로 안 하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노동계 입장에서 또 당연하겠죠. 그거 어떻게 믿냐? 그것도 이해하죠. 정부가 책임을 사실 이때까지 안 졌으니까요. 결국 주요 주체인 경영, 노동, 정부 여기는 정말로 진지한 대화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또 우리 또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럴 생각은 없어요. 저는 국가
그 국가 발전에서 저는 경제 성장과 발전도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누군가 피해를 봐서도 안 되고 또 누군가가 그걸 독점해서도 안 되고 그러려면 다 손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종의 도박을 했는데 보통 옛날에 노동부 가면 노동탄압부라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랬어요. 노동부가 뭐 대법원 판결에 어긋나는 노동 지침 만들어가 현장에 시행하고 소송하는 사람만 구제받고 아닌 사람들은 다 여전히 그 피해를 입고 그런데 그걸 노동부가 방치할 뿐만 아니라 조장하고 노동부가 나서서 노동자 탄압하고 옛날에 많이 그랬죠. 요새는 안 그러시죠? 그래서 이게 비정상이다. 노동부는 노동을 보호하는 노동자들이 하면 좋겠다. 그리고 산업부는 또 산업 현장 출신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해놓으면 막 싸우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장관들끼리 싸우면 현장에서 덜 싸운다. 그런데 장관들끼리 안 싸우고 편을 먹으면 현장에서 싸우게 돼요.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다행히 요새 보니까 두 분이 김정관 장관하고 잘 지내죠? 예, 뭐 진지하게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가 좀 길었는데 오늘도 여러분들 자유롭게 의견 말씀하시고요. 또 뭐 저희가 이미 하고 있는 것도 있을 테고 또 새로운 의견도 있을 거고 우리 정책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아니면 뭐 비판할 것도 있을 텐데 자유롭게 하십시오. 소통은 쉬운 말이 아닙니다. 서로의 이해가 다를 때에도 감정이 부딪힐 때에도 끝내 대화의 문을 닫지 않는 용기입니다. 품격 있는 대통령은 더 크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넓게 듣는 사람입니다. 국민이 바라는 리더십도 어쩌면 바로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